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유튜브 오늘의 사회를 맡은 신장내과 송상헌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신장이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하죠. 콩팥의 기능이 점차 나빠져서 말기에 이르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콩팥균을 대체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신대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신대체요법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과 같은 투석 치료가 있겠고요. 신장이식이라는 굉장히 우수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최근에 신장이식 400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이식 환자를 관리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이식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신장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교수 성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혈관이식외과 교수 정혁재입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이식은 생체이식과 뇌사자이식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은영 교수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신장이식을 받으려면 건강한 콩팥이 있어야 하는데 콩팥을 기증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를 생체이식이라고 하고요.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뇌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뇌사자로부터 콩팥을 기증받는 경우를 뇌사자이식이라고 합니다. 생체이식의 공여자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사촌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기증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연 간의 이식이라는 것은 사촌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체 이식에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콩팥을 기증한 사람, 우리가 공여자라고 부르죠. 공여자. 콩팥을 기증하고 나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삶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성은영 교수님은 어떨까요? 기증자의 콩팥이 건강한 콩팥인지 그리고 기증하고 난 다음에 한 개의 콩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입니다. 다만 우리가 질병이 없다가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 건강인에서 발생한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자세하게 돼야 될 부분인데 환자가 2명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혈액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혈액형이 맞아야지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신장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 우리 몸에는 혈액형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면역 치료와 혈장 교환술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해서 항체를 제거하고 나면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항체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식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혈액형이 불일치하더라도 면밀한 조사와 사전 치료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생체 이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생체 이식을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죠. 뇌사자 이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를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뇌사자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뇌사자 이식의 절차와 대기 시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실까요?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이식이 가능할 것인가? 희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말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기자 등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 또 이식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대기를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뇌사자 신이식을 기다리는 투석 환자들이 해마다 증가해서요.
현재 국내에서는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대학교 병원의 경우 평균 6, 7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리고요. 현재 국내의 평균 대기 시간도 7, 8년 정도 되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순서가 되면 수혜자 선정 통보를 받고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건강 상태가 그때 좋지 않다면 수술을 못하게 되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6년 내지 7년이라는 기간은 투석하면서 지내는 환자들한테 꽤 긴 기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신대체요법을 적절히 잘 받고 합병증을 적절하게 예방한다면 뇌사자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에 의사와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체이식, 뇌사자이식 이런 것도 있지만 이식을 받고 싶은데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의 상태가 문제인 것인지 어떤 경우에 신장이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장이식은 수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신 마취를 하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안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전신 감염이 있다거나 악성 종양이 있다거나 심한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고령이라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반 질환이 많아서 수술 자체를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 사용하는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이식받는 연령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몸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신장이식 수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과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식 수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정영재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신장이식의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콩팥은 두 개가 옆구리를 지나 등에 있지 않습니까? 등에 신장이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콩팥을 그럼 도대체 어디에 두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기능을 하지 않는 콩팥은 그냥 두게 되는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정의지 교수님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까요? 원래 이 콩팥은 후복강, 우리 몸에 봤을 때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물론 같은 후복강에 위치를 하지만은 환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배 앞쪽에서 이렇게 이식받은 신장을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장기를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간 이식이나 폐 이식,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신장 이식은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 장기를 제거하지 않고 전혀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능을 안 하는 두 개의 콩팥은 원래 위치에 두고 새로 이식받는 콩팥을 우측 또는 좌측 배 아래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동맥과 정맥을 각각 연결을 하고 이후에 방광에 요관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첫 번째 수술 하시는 분들은 하복부에 세로로 길게 절개창을 넣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래 콩팥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요? 항연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 콩팥에 셀 수 없이 많은 물혹이 생기면서 정상 콩팥 조직이 결국에는 소실되고 결국 콩팥 기능 자체가 소실이 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신장의 크기가 이 물혹의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 우하복부까지 커져 있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신장 이식을 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복부를 열고 기존의 콩팥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콩팥이 들어가는 부위를 수술을 한 이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시간, 보호자들도 밖에서 노심초사 기다려야 될 텐데 보통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수술이 마치고 난 다음에 퇴원까지 입원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보통 내사자 이식은 주로 새벽 시간,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수술방 밖에서 기다리시겠네요. 보통 전체적인 수술 시간을 보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혜자가 수술방을 들어가서 마취를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마취를 준비하는 동안 가지고 온 신장을 제가 동맥과 정맥 그리고 요관을 각각 분리를 하고 신장을 정리를 한 이후에 마취가 끝나고 나면 환부에 절개를 넣고 각각 혈관 문합을 하고 요관을 문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까지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호자분들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술적 치료는 회복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보통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반응과 콩팥 수치, 크레아티닌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평균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고요. 입원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 때에 따라서는 3주나 4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향후의 관리가 또 신장 이식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전에 먹지 않던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은영 교수님께서 설명 좀 주실까요? 이식한 콩팥이 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면역 억제제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오게 되는데요. 면역 억제제는 이제 복용하는 시간이나 용량이 환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서 피검사를 하여서 약물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 그대로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복용 기간은 이식한 콩팥이 기능을 하는 동안에는 평생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혹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기에는 10년 정도 쓰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겠나? 또 나이가 드시면은 면역을 좀 올리는 그런 건강식품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교수님. 어렵게 이식받은 콩팥을 무리 없게 기능하는 한 아끼고 관리해야지만 그 수술받는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받은 콩팥이 얼마 동안에 평균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10년을 쓸 수 있을지 20년을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이식한 콩팥이 기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식신 생존율을 사용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 즉 5년 동안 투석하지 않고 이식한 신장으로 잘 지내시는 경우가 95% 정도 되고요. 10년 생존율은 90% 가까이 됩니다. 이식받은 콩팥이 기능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식받은 콩팥이 계속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 반응이라든지 원질환의 재발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에 의해서 기능이 다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투석을 하게 되고 다시 재이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재이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식받은 콩팥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심게 되나요? 안 그러면 다른 부위에 수술하게 되나요? 하는 재이식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정의지 교수님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첫 번째 이식을 받는 콩팥은 우측에 위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콩팥은 그대로 두고 좌측에 반대편인 좌측에 새로 수술하여서 콩팥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콩팥을 떼지 않았던 경우는 두 개가 원래 있고 첫 번째 이식을 한 경우는 오른쪽 하복부에 있고 두 번째는 왼쪽 하복부에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많으면 4개 또 때로는 또 5개까지 3차 이식인 경우는 그렇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석 환자는 모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식도 투석과는 또 다른 신대체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이식 후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 이건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식한 콩팥의 기능을 이제 오래 보존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혈압 조절, 당뇨병 조절, 고지혈증 치료 등등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꾸준한 운동 등과 같은 이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식 관리를 전담하는 의료진과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궁금한 것은 항상 묻고 의료진이 권유하는 것은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얻은 이식 콩팥을 좀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혁재 교수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식은 어떤 기증자의 정말 고귀한 결정과 특히 내사자 이식 시에는 가족의 진심 어린 결정으로 힘든 결정으로 기증된 장기를 콩팥이 꼭 필요한 말기 콩팥병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식을 받은 후에 건강관리를 충분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항상 힘든 결정을 해주신 장기 기증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한 번씩 보면은 기증에 동의해 주시는 가족분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뇌사 이식 전에 방송으로 기도의 멘트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못 드릴 내용은 2탄을 준비해서 다시 다가올 그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두 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